중 1-1 1차 방정식 개념 강의입니다. 먼저 등식은 등호를 사용해서 순화식을 갖게 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을 좌변,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우변,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등식에는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x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가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더하기 2는 3이 있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참이 됩니다. 그런데 x에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는 3으로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방정식이라 그러고, 미지수라는 것은 미자가 아닐 미자고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알지 못하는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x, y 등의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 혹은 근은 뭐냐?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는 3 같은 경우는 참이 되는 x가 1이므로 해는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은 5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이 5가 참이 되므로 x 이꼴 2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미지수에 어떤 것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즉 x 더하기 x는 항상 x가 무엇이든 2x가 되므로 이런 것들은 항등식이 됩니다. 그럼 항등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좌변과 우변을 각각 간단히 해했을 때 좌변은 우변이 되면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의 x 더하기 2는 3x 더하기 7 빼기 1이 항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해야 되므로 얘를 간단히 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3x 더하기 6이 되고, 이쪽은 3x 7 빼기 1은 6이 되므로 이것은 항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의 x 빼기 2는 3x 더하기 5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간단히 하면 3x 빼기 6은 3x 더하기 5가 되므로 이것은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항등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등식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은 뭐냐?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등식의 성질은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다, 저울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같은 무게를 얹어도 식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을 하고, 저울이 균형을 유지했을 때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가 되면 양변에서 C를 없애면 A는 B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C는 B 빼기 C 같은 경우도 양변에 C를 더하면 A는 B가 됩니다. 그렇지만 A, C는 B, C라고 해서 A는 B는 일반적으로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C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 곱하기 0은 2 곱하기 0 맞죠? 그렇지만 1이 2랑 같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A, C가 B, C랑 같다고 해서 A는 B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는 B이고 C가 0이 아니면 이것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는 성립을 합니다. 이것이 되면 양변에 C를 곱하면 A는 B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는, 그러니까 좌변은 x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우변은 상수, 자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 x를 하기 위해서 여기 x만 남겨두고 2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이것을 2항이라 그러는데 2를 넘기는 방법이 2를 빼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x는 3.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이 항이라는 것은 항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를 옮기면, 자, 이렇게 기억하시죠. 더하기를 옮기면 빼기, 빼기를 옮기면 더하기, 곱하기를 옮기면 나누기, 나누기를 옮기면 곱하기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게 방정식 푸는데 중요한데 숫자를 하나 보죠. 5 더하기 3은 얼마죠? 8입니다. 그럼 요 더하기 3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 3이 옮겨갔으니까 5 빼기가 되니까 5는 8 빼기 3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를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3은 5가 옮겨갔기 때문에 8 빼기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7 빼기 2는 얼마죠? 5입니다. 그래서 빼기 2가 옮겨가면 더하기가 되니까 7은 5 더하기 2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도 보시면 3 곱하기 4는 얼마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를 옮겨가면 나누기가 되니까 3은 12 나누기 4 혹은 곱하기 옮겨가면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1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뭐 3이 옮겨가면 12는 4는 12 나누기 3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같은 경우는 6 나누기 2는 3이다. 그래서 나누기가 옮겨가면 더하기 곱하기니까 6은 3 곱하기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하기가 옮겨가면 빼기, 빼기가 옮겨가면 더하기, 곱하기가 옮겨가면 나누기, 나누기가 옮겨가면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전문용어로 이항이라 부르게 되고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면 1차 방정식은 일단 정의 자체는 왼쪽으로 다 넘겼을 때 1차식은 제로꼴이 되면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x 빼기 3은 2 같으면 왼쪽으로 다 넘기면 x 빼기 3, 2가 넘어왔기 때문에 빼기 2는 0. 그래서 x 빼기 5는 0이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x 빼기 3은 뭐 2x 빼기 x다. 이것도 왼쪽으로 넘기면 x 빼기 3 빼기 2x 더하기 x는 제로가 돼요. 띡띡띡이 날아가서 마이너스 3이 0이므로 얘는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겼을 때 1차식은 0꼴이 되면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이 이항과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좌변은 뭐라고요? 좌변은 x, 그 다음에 우변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상수를 모아서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쓰느냐? 플러스 이항의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의 x-2는 x 더하기 4를 보시면 일단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3x 빼기 6은 x 더하기 4죠. 그래서 왼쪽에는 뭐라고요? x를 남기고, 자, 왼쪽에 x를 남기니까 왼쪽에 있던 3x는 그냥 있고 x가 넘어왔으니까 빼기 x, 4는 오른쪽에 원래 있던 놈이므로 얘는 남겨두고 얘랑을 이제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는 4는 남겨두고 마이너스 6이 옮겨갔으니까 더하기 6. 그래서 3x 빼기 x는 동료항이므로 3 빼기 1을 하면 2가 되므로 2x. 4 더하기 6은 10이죠. 그 다음 여기에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2를 넘기면 나누기가 되므로 10 나누기 2가 되어서 5가 된다. 자, 이것이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x,
그 다음에 우변은 상수를 다 모으고 이항의 개념을 쓰자는 겁니다. 이항의 개념이 뭐였냐면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갈로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분배 법칙을 쓰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x 빼기 4를 할 때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더하기 8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마이너스 2x 빼기 4를 그냥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빼기 8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자, 이것을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분수보다는 누가 계산이 쉬우냐? 분수보다는 정수가 계산이 쉽고 그 다음에 소수보다는 이것도 정수가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소수인 즉 0. 얼마인 경우는 10이나 100, 1000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수인 경우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0.3x 빼기 0.5는 0.1입니다. 그래서 다 뭐죠? 한 자리니까 여기다가 뭔 짓을 하느냐? 10을 곱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곱할 때는 뭐냐? 모든 항에 똑같은 수를 빠짐없이 곱해야 됩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3에도 10을 곱하면 3x, 0.5에도 10을 곱하면 5, 0.1에도 10을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 똑같은 걸 공평하게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x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넘어가므로 뭐가 되죠?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는 6이고 3x가 6이니까 x는 2. 자, 이렇게 소수는 한 자리면 10, 두 자리면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1은 3분의 1 같은 경우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6을 곱하는데 다 곱해야 됩니다. 2분의 1에 6을 곱하면 3x, 1에다가 6을 곱하면 6,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6을 곱하면 2가 되는 거지. 이것을 3x 더하기 1은 2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항에다가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 6을 넘어갔으므로 빼기 6이 되어 2 빼기 6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3x가 마이너스 4고 3을 넘기면 나누기므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10, 한 자리면 10, 두 자리면 100. 그 다음에 분수인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것이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즉 개수를 정수로 고치고 갈로를 풀고, 갈로를 풀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마이너스 3x 빼기 2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입니다. 마이너스 3x 빼기 6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항하기, 더하기는 뭐로?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뭐죠? 곱하기로 정리해서 좌변은 뭐라고요? 좌변에는 x, 우변은 상수를 해서 x를 구한다. 이것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개념입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는 중요한 것이 뭐냐?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미지수라는 것은 뭐죠? 묻는 것이 무조건 미지수가 됩니다. 묻는 것이. 그래서 묻는 것이 미지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 잘려서 좀 작업을
예. 자, 묻는 것이 미지수가 되어서 식을 세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얘는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현재 나이가 예를 들면 15세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몇 세가 되죠? 예, 18세가 됩니다. 현재 나이가 15세입니다. 자, 2년 전에는 얼마죠? 2년 전. 2년 전에는 13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숫자 계산들을 다 문자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세가 있습니다. 자, x년이 지났어요. 몇 세가 될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더하는 거니까 x 더하기 15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머님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면 x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냐는 겁니다. 엄마의 나이가 4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들의 나이고 이것이 엄마의 나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게 언제냐? 아들의 나이의 2배. 그러면 자, x년이 지났으면 엄마는 40 더하기 x고 아들은 x 더하기 5가 되므로 엄마의 나이 40 더하기 x가 아들의 나이 뭐죠? x 더하기 15의 몇 배? 예, 2배가 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식을.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30이 되고 왼쪽에 x 오른쪽에 상수를 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x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아들은 몇 살이죠? 25세. 그 다음에 엄마는 몇 살이 되죠? 50세가 되니까 2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간 걸 그냥 숫자랑 똑같이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 경우는 세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겁니다. 제일 가운데 수를 x로 양쪽 끝을 x 빼기 1, x 더하기 1로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짝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2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와 공책 문제도 나오는데, 자, 이거는 항상 학생수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숫자부터 보시면 학생이 10명이 있습니다. 자, 공책을 3권씩 나눠주니까 예를 들면 뭐 10건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책은 몇 개냐는 겁니다. 몇 건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3건씩 받았으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책의 총 건수는 30건이고 10건이 남았으니까 공책은 40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공책을 이제 4건씩 나눠주니까 뭐 3건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원래 공책은 몇 건이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공책이 몇 건이 있어야지 4건씩 나눠주냐면 40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3건이 부족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공책이 40건이 있는 게 아니고 37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10명이 아니고 X명이 되면 공책을 3건 나눠줬는데 10건이 남으면 공책은 몇 건이죠? 3x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공책을 4건씩 나눠주면 학생들이 원래 받아야 될 거는 얼마죠? 4x 건인데 3건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공책은 4x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의 이제 원가의 개념은 원래의 가격이고, 정가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가격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를 사서 1,500원에 판다 그러면 정가는 1,500원이 되어서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예를 들면 A다. 그럴 때 내가 B%의 이익을 붙이겠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B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가의 개념이고, 이제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 되어서 내가 X1에 팔던 거를 Y% 이제 할인을 하게 되면 X-X 곱하기 100분의 Y 이렇게 되는 것이 할인이고, 실제 이익이라는 것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거리는 뭐냐?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지금 여기 노란 거를 칠해 놓은 것처럼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제를 좀 보시면 자, 숫자부터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데 이 전체 길이가 10km고 내가 분당 500m씩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분당 500m씩 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 몇 분이 걸리겠느냐? 그러면 시간은 뭐라 그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500m. 그 다음에 메타니까 10km는 10,000m가 되죠. 그래서 20분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보시면 A랑 B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를 그냥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똑같이 10km가 있는데 갈 때는 예를 들면 걸어갔어요. 갈 때는 걸어가서 예를 들면 한 200m 정도를 갔고 올 때는 방금처럼 500m per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시간은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는 200분의 속력분의 거리만, 이게 갈 때 그거, 그 다음에 올 때는 얼마냐? 속력 500분의 만이 되겠죠. 그래서 갈 때는 50분, 올 때는 20분이 되어서 70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거를 그냥 문자로 바꿔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가는데 이거를 문제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내가 이 거리를 몰라요. 모르면 미지수 x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얼마로 갔느냐?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그대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갈 때는 200m, 200m per 분으로 갔고 올 때는 500m per 분으로 오니까 총 걸린 시간이 70분이 되었다. x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 시간은 뭐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는 200분의 x, 그 다음에 올 때는 500분의 x, 이것이 7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는 어떻게 푼다고요? 분모의 최소 응배수를 곱하니까 200하고 500의 최소 응배수 1000을 곱하면 5x 더하기 2x가 되고 1000을 곱하면 7만이 됩니다. 그래서 7x가 7만이니까 x가 만이 되어서 10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차를 두고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거리 차를 속도차로 나누는 겁니다. 거리 차를 속도차로 나눈다.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과 동생이 달리기를 하는데 동생이 앞에서 출발하고 형이 이제 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형은 1초에 10m를 가고 동생은 1초에 15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형이 동생을 얼마 만에 따라잡겠느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거리의 차 얼마 났죠? 100이 났습니다. 그래서 100을 속도차는 얼마냐? 10하고 15니까 아니죠. 형이 더 빨라야 되니까 이게 15고 10이라고 두면 속도차는 5가 됩니다. 그래서 20초 만에 형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차를 속도차로 나누면 따라잡는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 모르는 것을 보통 거리가 미지수입니다. 거리를 미지수로 뒀을 때
가는데 걸린 총 시간은 뭐냐?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된다. 이것이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활용 개념입니다. 자, 농도에 관한 문제는 뭐냐?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 소금물의 농도,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문제는 항상 세 가지를 채우는 겁니다. 뭐냐?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소금. 자, 이렇게 얘를 계속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농도가 20%고 소금물이 400g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은 100분의 20 곱하기 400이 되어 80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100g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을 100g을 넣으면 소금물은 얼마가 되죠? 소금물이란 건 소금 더하기 물이므로 500g이 되고, 물을 넣기 때문에 소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농도는 뭐죠?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16%가 된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16% 500g, 80g에서 소금을 예를 들면 100g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물의 양은 600g이 되고 소금의 양은 소금을 추가했기 때문에 180g이 됩니다. 그럼 농도는 뭐라고요? 소금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되므로 6이 되어서 30%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00g의 소금물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100g의 소금물을 내가 드러내면 소금물의 양은 500g이 되고, 드러낸다고 해서 소금물의 농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50g. 이런 식으로 농도, 소금물, 소금을 계속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개념 설명 말고 다른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며칠 동안 일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보고 하루에 일하는 양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어떤 일을 12일 만에 한다. 그 얘기는 뭐죠? 12일 만에 한다는 얘기는 하루 동안에 얼마 일을 하게 되느냐? 12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6일 만에 어떤 일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루 동안에는 얼마를 하죠? 6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A, B가 같이 일을 했을 때는 며칠 만에 끝나느냐? 자, 그래서 며칠 만에 끝나느냐는 것은 자, X일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A는 얼마 일을 하죠? 하루에 12분의 1이니까 X일 동안에는 12분의 X를 할 거고, B는 하루 동안에 6분의 1을 하니까 X일 동안에는 6분의 X만큼을 해서 전체는 얼마죠?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2분의 3X므로 4분의 X가 1이 되어 X는 4가 되어 4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차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기차의 속도 곱하기 시간은 뭐죠?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는 터널 같은 거나 다리를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떤 다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딱 진입을 했을 때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 순간은 언제냐는 겁니다. 요만한 기차가 지났을 때 지나는 순간은 결국 요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는 이게 되기 때문에 요게 다리의 길이고 요게 기차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차의 속도 곱하기 시간이 기차의 길이 더하기 다리의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계 문제는 분침은 일단 어떻게 되느냐? 60분에 360도를 돌아가기 때문에 6도씩 움직입니다. 시침은 분침이 그 한 바퀴 돌 때 시침은 그 12시간마다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얘의 또 12분의 1이 되어 0.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간도 있기 때문에
결국 XCY 분이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은, 그러니까 1시가 되면 일단 30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0X고 시침과 분침이 5.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X 빼기 5.5Y의 절대값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됩니다.